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결혼 3년 만에 이혼하고 현재는 5살 아들아이를 둔 돌싱 맘입니다. 결혼 전 연애는 3년 정도 했고요. 오만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남편에 대해 어느 정도 잘 안다는 생각에 남편과 결혼을 결심했어요. 남편은 저보다 3살이 많았고 같은 회사 선배였는데요. 남자친구가 되기 전부터 남편에게 호감이 있었어요. 생긴 것도 멀쩡하게 생겼고 말솜씨와 재치 센스까지 있었는데 그래서 남편을 아는 대부분의 회사 사람들이 남편을 좋아했어요. 한마디로 평판이 좋은 사람이었는데 저도 옆에서 많이 배울 수 있어 좋았어요. 지금도 그 점은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데 연애할 때도 그 사람은 꽤 스마트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더 호감이 갔고 이 남자의 여자친구라는 게 뭐랄까 자부심도 있고 좋았는데요. 우리 둘의 시작은 꽤나 특별했어요. 같이 출장을 갔는데 거기서 뜻밖의 남편한테 고백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짝사랑까지는 아니었지만 남편한테 이미 호감이 있었기에 그 고백을 마다할 이유가 없었고 그렇게 저희는 사내 비밀 연애를 시작했어요. 그래서인가 저희 연애는 다른 연애에 비해 스릴도 있고 또 재미있었는데 아니 땡 굴뚝에 연기는 절대 안 난다고 비밀 연애를 시작한 지 몇 달 지나지 않아 회사에 소문이 나면서 저희의 비밀 연애는 끝이 났어요. 대신 아주 대놓고 하는 연애가 시작됐는데 저 그때 여직원들한테 부러움과 질투를 한 몸에 받았는데요. 그때는 조금 오바해서 제가 연예인을 만나는 줄 알 정도였어요. 그만큼 남편이 인기가 참 많았는데 그래서 제가 더 쓸데없이 우쭐했던 거겠죠. 어지간하면 헤어지기 싫어서 제가 참는 날이 많았거든요. 행여 우리가 헤어졌다고 하면 다음 순서 기다리고 있는 여자가 번호표 뽑고 기다리고 있는 기분이었는데 이렇게 적어보니 제가 참 어리숙하고 어렸네요. 그렇다고 남편이 허우대만 멀쩡하고 개차 반인 그런 놈은 아니었어요. 때론 연인인 저를 위해 야근도 같이 해주고 제가 아프면 호들갑을 떨며 병원도 데려가는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꽉 찬 3년을 연애하니 남편이 먼저 프로포즈를 하더군요. 그때를 회상하면 저도 남편도 주변에 결혼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언제 결혼을 하나 그런 얘기를 종종 했던 적이 있었는데 남편은 그걸 제가 결혼하고 싶다고 신호를 보내는 걸로 알았다 하더라고요. 뭐 신호까지는 아니었지만 저도 다른 사람들처럼 결혼하고 싶은 마음은 당연히 있었죠. 그래서 남편이 프로포즈 했을 때는 기쁜 마음으로 반지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미 연애하면서 2번 남편 집에 인사를 갔던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인지 결혼 허락받으러 시댁에 갔을 때도 분위기가 참 좋았더랬죠. 아우 드디어 우리 소영이가 진짜 내 며느리가 되는구나. 나는 어째 네가 내 며느리가 될 것만 같았어. 진짜야? 인상이 너무 좋았거든. 여기 네 시아버지한테 물어봐라. 이 사람이 또 호들갑을 떨어요. 물어볼 것도 없다. 맞아. 내가 증인이야. 하여튼 이제 정식으로 우리 식구가 되는 거니 환영한다. 우리 앞으로 잘 지내보자. 네 아버님, 어머님도 감사해요. 저도 어머니가 제 시어머니가 되신다니 너무 좋아요. 그래? 너도 그러니? 어쩜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통할까? 여보, 나랑 우리 소영이 꼭 딸이랑 엄마 같지 않아요? 엄마 그만해. 소영이 민망하게. 그리고 엄마가 딸이 없나? 딸이 무려 3명이나 있는데. 넌 왜 갑자기 분위기 좋은데 찬물을 끼얹어? 딸이 있으면 뭐 며느리 예뻐하면 안 돼? 아니 내 말은 오버하지 말라고. 사실 내가 누나가 3이나 있는데 장가는 갈 수 있을까 했잖아. 소영이 안 만났으면 어쩔 뻔했어?
또 그 소리 한다. 소영아, 신우가 셋이어도 너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나는 신우이 짓 하는 거 절대 용서 안 하고 우리 딸들은 그런 성격도 아니야. 알아요. 지난번에 한번 봤잖아요. 다들 인상 좋고 좋으시던데. 그래. 그리고 이젠 다 시집가서 출가 외인이잖아. 집에 오라고 해도 지들 살기 바쁘다고 오지도 않아. 지 시댁은 뻔질나게 가면서. 어허, 괜히 왜 예비 며느리 앞에서 우리 딸들 흉을 보나. 시댁에 뻔질나게 가고 싶은 며느리가 어딨나. 부르니까 가는 거지. 그러니까 당신은 소영이 힘들게 뻔질나게 부르지 마. 당신은 말을 해도 나 그렇게 눈치 없는 사람 아니야. 괜히 소영이 앞에서 이상한 소리를 해. 소영아, 걱정하지 마. 그리고 나는 네가 우리 아들이랑 결혼해 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고마워. 이건 진심이야. 시부모님은 이렇게 저를 며느리로 대환영해 주셨어요. 특히 시어머니가 저를 엄청 좋아하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저를 좋아한 게 아니고 자기 아들 데려가줘서 좋아했던 거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걸 알 턱이 없었고 그저 화목한 집안의 며느리가 되어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 후 결혼 준비도 무난하게 끝났고 결혼식도 무사히 잘 올렸어요. 보통은 결혼 준비하면서 많이 다투고 싸운다고 하는데 저희는 거의 정확하게 반반 결혼을 해서 다툴 일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집은 제가 모아둔 돈이 조금 더 많아 제 이름으로 전세 계약을 하고 남편이 대출금 이자를 조금 더 내는 걸로 합의를 했는데요. 그렇게 지내다 이사를 가면 그땐 대출을 받더라도 공동 명의로 하기로 둘이 약속을 했죠. 그래서 전세 명의가 제 거니 남편이 돈을 조금 더 내니 그런 걸로 다투지 않았는데 나중에 이혼하려고 보니 이게 참 신의 한 수가 되었어요. 그 이야기는 잠시 뒤에 들려드리는 걸로 하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저희 결혼은 나름 순탄하게 시작되었죠. 그런데 확실히 연애와 결혼은 다른 거였어요. 연애는 그저 밖에서 좋은 모습만 보고 헤어지는 건데 결혼은 생활을 같이 하는 거잖아요. 참고로 저는 성격이 매우 깔끔하고 부지런합니다. 나쁘게 말하면 성격이 급하고 집요해서 제 공간이 더러워지는 꼴을 못 봐요. 그런데 남편은 회사에서는 참 깔끔하고 일머리도 있는데 집에 오면 딴 사람이 되었어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게으른 데다 비위도 좋았는데 이건 뭐 못 참는 사람이 집안일을 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친정엄마한테 하소연을 했더니 저희 엄마가 뒤로 넘어갈 정도로 웃으셨어요. 왜 웃어? 나 지금 심각한데. 아니, 네가 그런 소리를 하니까 이제야 실감이 나서. 그래, 우리 딸 시집간 거 맞네? 뭐래, 그럼 시집갔지 장가 갔나? 나 진짜 심각하다고. 에휴, 난 또 뭐라고. 원래 남자들 다 그래. 네 아빠는 뭐 처음부터 엄마 도와주고 그랬는 줄 알아? 엄마도 하나하나 다 가르친 거야. 와, 정말? 아들도 아니고 이걸 가르쳐야 한다고? 그래. 그리고 신서방이 그 집 막둥이잖아. 위로 누나가 셋이나 있고. 그럼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살았을 텐데. 그게 하루아침에 장가 갔다고 될 줄 알았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성인인데. 그리고 우리 그이 회사에서 일 잘해. 그게 사회생활이랑은 다른 거란다. 이제 시작이야. 네가 하나하나 가르치고 같이 하자고 해. 또 하다 보면 늘고 익숙해져. 그럼 나중엔 자기 일인 줄 알고 하고. 아빠도 그렇잖아? 그런 거였어? 아니, 시어머니는 아들한테 왜 아무것도 안 가르친 거야? 딸이 셋이나 있는데 아들까지? 나라도 굳이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런 게 어딨어? 딸이 셋이든 넷이든 같은 자식인데. 집안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 그리고 잘하는 애를 주로 시키지 못하는 애는 안 시켜요. 어차피 시켜봤자 손만 더 가는데. 저는 친정엄마 말에 속이 답답했어요.
어린 아들도 아니고 다 큰 남자를 일일이 가르쳐야 한다니. 앞으로 같이 살 날이 막막하게 느껴졌는데 그만큼 남편은 정말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보통 와이프가 힘들고 그러면 설거지라도 해줄 수 있고 청소기라도 돌려줄 수 있는 건데 제가 하라고 해도 그걸 자기가 왜 하냐고 너무 뻔뻔하게 말하더라고요. 아니, 같이 사는 집이고 똑같이 맞벌이 하는데 어떻게 저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는 건지. 그때는 제가 오히려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 싶어 남편을 붙잡고 이야기를 했는데 집안일은 원래 여자가 하는 거 아니냐며 자기 엄마도 밖에서 일했지만 집안일을 아빠한테 시키지 않았다고 했어요. 아빠도 하지 않은 일은 아들이 내가 할 리가 없고 또 해봤자 잘하지도 못하니까 그냥 자기가 해. 대신 나는 깨끗하네 더럽네 덜 치웠네 그런 소리는 안 하잖아. 아니 그래도 그렇지 일은 똑같이 하는데 누군 집에 오면 쉬고 누군 집에 오면 일해? 싫으면 하지 마. 나는 청소 안 해도 상관없고 밥도 배달시켜서 먹어도 돼. 배달 음식 먹으면 설거지도 안 나오잖아. 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설거지하기 싫어서 배달 음식을 시켜 먹어? 그러다 건강 잃으면 그것뿐이야? 식비도 장난 아닐걸? 그럼 어쩌라고. 나는 자기가 하도 뭐라고 하니까 해결안을 제시했을 뿐이야. 선택은 자기가 하는 거지. 그리고 요즘 샐러드도 배달될걸? 정말 말이나 못하면. 저는 남편의 말 같지도 않은 해결안을 듣고 어이가 없어서 그날은 일부러 한마디도 하지 않고 화난 티를 팍팍 냈어요. 하지만 그것도 소용이 없는 게 남편은 제가 아무리 토라져 있어도 신경을 쓰지 않더라고요. 그도 그럴 게 저희 남편은 심각한 겜돌이었는데 그건 결혼 전에도 알고 있었지만 저렇게 죽자 살자 게임만 하는 인간인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 회사에 있는 남편과 집에 있는 남편은 180도 다른 인간이었는데 너무 혼란스러웠죠. 그리고 몇 번을 같은 이유로 싸워도 성질 급하고 더러운 거 못 보는 제가 늘 지는 싸움이었는데 한 6개월 정도 그랬을까요? 결국엔 제가 지쳐서 그냥 두 손 두 발 들고 말았어요. 어차피 식구가 많은 것도 아니고 남편이 뭐라 지적하는 것도 아닌데 뭐하러 나 혼자 이러고 있나. 그만하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저도 제 살 길 찾아 남편한테 더는 집안일 좀 같이 하자는 소리를 하지 않게 되었는데 그러니 남편과도 트러블 없이 지낼만 하더라고요. 솔직히 나름 신혼인데 남편과 계속 싸우고 싶지 않았고 원래 집안일이든 뭐든 잘하는 사람이 하는 게 맞지 하며 자기 합리화를 했는데요. 결국엔 그게 독이 되었어요. 왜 엄마들이 치우는 사람 따로 있고 어지르는 사람 따로 있다며 신세한탄하잖아요. 그게 저도 똑같더라고요. 남편은 들어오면 양말부터 꼭 자기 흔적을 남겼고 음료수를 마시던 과자를 먹던 걸 제때 치우는 법이 없었는데 자고 일어나면 거실이 난리가 나 있었어요. 아니 애가 있는 집도 이보다는 깨끗할 것 같은데 아무리 자기 합리화를 하려 해도 성격상 너무 힘들었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회사에 나가 멀끔하게 일하는 모습도 이젠 전처럼 멋있어 보이지 않았는데 하도 답답해 회사 동료한테 남편에 대해 살짝 이야기하니 믿지 않는 눈치였어요. 에이 설마 소영씨가 과하게 깔끔하잖아. 그러니 소영씨 눈에는 성에 안 차는 건 당연하지. 그건 아마 어지간한 남자들은 마찬가지일걸? 아니라고요. 정말 손 하나 까딱 안 해요. 워낙 귀하게 자라셔서 시어머니가 아무것도 안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어머 정말? 신과장 진짜 왕자님이었네. 원래 왕자랑 살면 공주 아니고 무수리가 사는 거야. 그냥 잘난 남자랑 사는 대가라고 생각해. 자기 결혼할 때 뒤에서 배 아픈 사람 여럿 있었다. 그건 소영씨도 알지? 이렇듯 제 마음을 알아주는 이는 한 명도 없었는데
하도 주변에서 제가 지나친 거라고 하니 어떤 날은 내가 정말 예민하고 이상한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남편이랑 잘 지내보려고 이 생각 저 생각하며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려고 했는데 이 남자가 나중에는 걸핏하면 저를 시켜 먹더군요. 자기야, 미안한데 나 물 좀. 물? 자기가 가서 정수기에 따라 마셔. 에이, 좀 해주라. 미안해. 내가 지금 움직일 힘이 없어서 그래. 나도 마찬가지야. 자기는 집에 와서 내내 게임기만 들고 있었지? 나는 와서 청소하고 이제 겨우 앉았어. 오히려 물은 자기가 나한테 떠다 줘야 하는 거 아니야? 진짜 너무한다. 그깟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고. 나야말로 어려운 일도 아닌데 그런 것까지 나를 부려먹어? 부려먹다니 그깟 물 좀 달라는 게 진짜 서운하다. 이렇게 사소한 것부터 물건 찾는 것까지 전부 저한테 해달라고 했는데 누군가는 그깟 거 해줄 수 있지 뭘 그러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하루에도 수십 번이 되면 누구든 짜증이 날 거예요. 자기는 입만 가지고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하는데 제가 정말 무수리가 된 기분이더라고요. 저라고 뭐 처음부터 싫다고 했겠어요. 하다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저도 싫은 건 싫다 말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어째 이 남자는 날이 가면 갈수록 어린애가 되는지 장가 오기 전에는 자기 엄마가 다 해줬다며 징징거리더라고요. 신혼 초에는 이런 것도 귀엽다고 생각하고 해줬었는데 제가 사랑에 눈이 멀어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결혼 생활이 1년이 지나고 제가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홀몸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남편은 달라지지 않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초반에 몸 관리를 잘못했는지 유산하게 되었고 그 충격에 회사도 쉬면서 매일 울기만 했는데요. 이 인간은 제 상태가 어떤지는 관심조차 없더군요. 자기 말로는 저를 그냥 쉬도록 내버려 둔 거라고 하는데 안방에서 울면서 누워있으면 밖에서는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축구를 보는지 손흥민 하며 소리를 지르는데 딴 세상 사람 같더라고요. 그러니 서운한 마음은 날로 쌓여만 갔고 이렇게는 도저히 못 살겠다 싶어 남편한테 말도 하지 않고 친정으로 갔는데 그건 또 의식이 되었는지 저더러 왜 그러냐고 부모님 걱정시켜드리지 말고 집으로 오라고 채근하더군요. 왜? 나 없으면 더 편하게 놀 수 있잖아. 아주 혼자 신났던데? 내가 언제? 그냥 나도 가만히 있으면 우울하니까 뭐라도 찾는 거지. 자기도 그런데 나까지 그래봐. 얼마나 우울하냐? 그리고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친정으로 그렇게 가면 어떡해? 나 혼자 집에 있잖아. 애냐? 혼자 집에 못 있어? 어차피 밥은 전부 배달시켜 먹고 게임하고 축구 보고 야구 보고 혼자 신났는데 나는 왜 찾는데? 그것도 그래. 자기 말대로 나는 자기한테 뭔가 해달라고 바라지 않잖아. 자기 괴롭히지도 않고 막말로 유산은 자기가 잘못해서 그런 건데 나는 자기한테 뭐라고 하지도 않았어. 뭐라고? 내가 잘못해서 유산을 했다고? 말 다 했어? 아니, 나도 말하려고 하면 할 말이 없는 게 아니라는 소리를 하고 싶었던 거지. 방금 건 말 실수야. 미안해.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미안하다는 말이 참 무게감이 없다는 걸 이 인간을 만나고 알았어요. 실제로 이 인간은 회사든 집이든 미안하다는 말을 아주 달고 사는데 가만 들어보면 그게 자기 유리하게 쓰려고 하는 말이더라고요. 그러니 말은 미안하다고 하는 거지만 실제로 행동은 전혀 미안하지 않은 건데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고 이 인간은 그런 이익을 챙기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같이 사는 사람으로 더 이상 그 미안하다는 말에 휘둘리고 싶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그 후로는 자기야, 미안한데 이것 좀 해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 미안해하지 말고 나는 못하니까 알아서 하라고 맞받아치게 되었죠. 그러면 이 인간은 자기 엄마는 다 해줬는데
저는 아무것도 안 해준다며 또 징징거렸고, 그럴 때마다 저는 남편이랑 사는 건지 아들이랑 사는 건지 분간이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간 사이가 나쁠 게 없었던 시어머니에 대한 감정도 쌓이게 되었는데, 아들을 왜 저렇게 키웠는지 나중엔 원망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요, 참 희한한 건 제가 자기 아들 때문에 마음고생하고 있다는 걸 아는 시어머니가 저한테 이런 소리를 했다는 겁니다. 너도 참 팔자 좋은 소리 한다. 여자가 그 정도 시중은 들어줄 수 있지. 대신 우리 아들은 잔소리를 안 하잖아. 너 그게 얼마나 큰 건지 모르지? 네 시아버지랑 살아봐라. 어찌나 잔소리가 심한지 노이로제 걸려.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그이는 손 하나 까딱 안 해요. 나중엔 밥도 저더러 떠먹여 달라고 할 것 같다니까요. 아니, 요즘 세상에 이렇게 사는 남자가 어딨어요. 귀하게 커서 그래. 3대 독자의 막내인데 내가 아까워서 뭘 시킬 수가 있어야지. 그리고 너도 네가 좋아서 한 결혼이잖아. 저는 시어머니의 말에 눈과 입이 동시에 커지고 벌어졌어요. 정말 놀라움의 극치가 따로 없었죠. 그러니 남편이 저에게 우리 엄마는 다 해주는데 이딴 말을 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소름이 끼쳤는데, 앞으로 같이 살 날이 캄캄했어요. 평생 이 남자의 수발을 들면서 살아야 하나, 아이까지 유산한 그때는 이혼을 하는 게 맞는 건가 싶더라고요. 하지만 이 인간도 위기감을 느꼈는지 제 눈치를 살살 보기 시작했고, 그래도 뭔가 하려고 신용을 하기 시작하며 노력이라는 걸 하기 시작했는데, 아직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그때는 그게 뭔가 희망적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몇 달이 지나지 않아 저는 감사하게도 또다시 임신을 하게 되었고, 그때는 더 조심하며 임신 기간을 보냈는데, 조산을 하긴 했지만 아들을 낳았어요. 임신 기간도 순탄하진 않았는데, 이번에는 꼭 아이를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저는 병원을 내 집 삼아 나중엔 침대에 꼬박 누워 아이를 낳았죠. 자꾸 소중한 생명이 태어나자 저는 제 몸 아픈 것도 있고 너무 행복하고 감사했어요. 그래서 남편과 아들과 우리 셋이 평생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길 바랬는데, 개벌은 남 못 준다고 남편은 역시나 자기 버릇을 못 고치더군요. 그리고 제가 퇴원하고 조리원에 있다 아이와 함께 집에 돌아와 초보 엄마로 정신없이 육아를 하고 있는데도 남편은 자기는 무섭다며 육아를 함께 하지 않았어요. 누가 보면 저 혼자 애를 낳아 데리고 온 것처럼 남편은 아이가 울면 짜증을 냈는데, 이 인간은 부성애도 없는 건가? 너무 싫더라고요. 게다가 아이 보느라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는 걸 알면서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저에게 회사의 안간이 부럽다고 했는데, 내가 저딴 인간을 왜 좋아해서 결혼까지 했을까? 지난날이 한탄스러웠어요. 저는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제법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심지어 회사에서 일 잘하고 평판 좋은 허우대 멀쩡한 남자랑 결혼했으니 내 인생은 다른 여자들이 부러워할 거라고 자만했던 지난날의 제가 아주 우습기 그지 없었는데,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 이러고 사나 싶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가뜩이나 오만정이 떨어진 이 인간이 무슨 게임을 중고거래하기로 했다며 갓난 애를 두고 저더러 대신 나가서 받아오라고 심부름을 시키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정말이지 이 인간이 제정신인가 싶어 그날은 완전히 뚜껑이 열려버렸어요. 뭐라고? 중고거래? 너 돌았냐?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좀 해줄 수도 있잖아. 나는 회사 가야 하는데. 그래서 나는 집에서 놀아? 아니, 애랑 둘이 있으면 노는 거랑 다르지 않지. 애기 잘 때 잠깐 근처에 나갔다 올 수 있잖아. 생각이 있는 사람이야? 갓난애를 집에 혼자 두고 나더러 중고거래를 하고 오라고? 우리 아파트까지 오기로 했어. 그냥 코앞에 잠깐 나갔다 오는 건데 그것도 못해? 그럼 아예 우리 집 현관 앞까지 오라고 해. 그럼 내가 물건만 받아 놓을게.
에이, 그렇다고 어떻게 집 가져오라고 하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고. 도대체 이 인간은 무슨 생각으로 사는 걸까요? 저런 말을 하는 거 보면 그래도 아예 정신이 없는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갓난 아이를 두고 아파트 단지까지 나가서 물건을 받아오라니. 저는 남편의 상식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더 대박은 다음날 눈을 뜨니 남편이 일찍 회사에 갔는지 집에 없었는데요. 알고 보니 집을 나간 거였어요. 자기가 저 때문에 못 살겠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자기는 완전 뒷전이 되었고 자기가 뭐라도 부탁하면 제가 불같이 화를 낸다며 저 같은 무서운 여자랑은 못 살겠다고 했는데 당분간은 자기 부모님 집에서 지내겠다고 하더라고요. 전에 너도 친정에 가지 않았냐고 자기도 똑같이 하겠다고 했는데요.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요? 가뜩이나 익숙하지 않은 육아 때문에 삶의 질이 말도 못하게 낮아진 저를 두고 자기는 토라져서 자기 부모님 집으로 가다녀. 그리고 제가 중고거래 심부름을 해주지 않아 자기가 욕을 먹었다며 제 탓을 했는데 그냥 남편이 집을 나간 김에 영원히 쫓아내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신기하게도 그동안 감정적으로 휘둘렸던 제 머릿속이 차분하게 이성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는데 더 이상 저런 인간을 남편이랍시고 또 내 아이의 아빠랍시고 상대할 필요가 없겠다고 판단했어요. 정말이지 자기가 그렇게 나오면 제가 겁이라도 집어먹을 줄 알았나 본데 이번 기회에 얼씨구나 잘 됐다. 이참에 본때를 보여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전에 친정에 갔을 때도 그렇고 저는 아쉬울 게 하나도 없거든요. 심지어 눈에 가시 같았던 인간이 사라져서 더 편하고 좋았는데 어디 한번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보라고 내버려 뒀죠. 그러자 이번엔 시어머니가 안달이 나서 저에게 연락을 하셨어요. 그렇게 제가 며느리가 되어 좋다고 하시던 시어머니는 제가 당신 손자를 낳고 고생하는 걸 뻔히 알면서도 모른 척을 하셨는데 장가간 아들이 대뜸 집에 돌아와 자기한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니 그 화살을 저에게 돌리셨어요. 아니, 부부싸움을 하려면 니들이 니들 집에서 알아서 해야지. 이게 뭐냐? 왜 가만히 있는 나까지 힘들게 해? 어머니, 저한테 왜 그러세요? 저는 집에 가라고 등 떠민 적 없어요. 너도 그렇다. 애가 꼬라지가 나서 집을 나왔으면 살살 구슬려서 들어오라고 해야지. 네가 마음대로 하라고 했다며. 그럼 어떡해요? 자기가 저 싫다고 나갔는데 제가 뭐 들어오라고 빌기라도 할까요? 어머니, 저희가 왜 싸웠는지는 알고 저한테 전화하신 거예요? 저더러 갓난아기 두고 중고거래하라고 시켰어요. 제가 그거 못 해준다고 하니까 자기 저 때문에 욕먹었다고 그래서 나간 거예요. 도대체 몇 살이에요? 나도 들었다. 그냥 좀 후딱 해주고 말지 뭐하러 일을 그렇게 키워. 애 성격 몰라? 그냥 해주고 말지. 가만 보면 너도 똑같아. 무슨 고집을 그렇게 부려. 어머니가 계속 그러시니까 그 사람이 나이 30 넘도록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하우대만 멀쩡하면 뭐해요? 집에만 오면 인간 초딩이 되는데. 뭐야? 초딩? 네, 손 하나 까딱 안 해. 걸핏하면 이거 해달라 사람 귀찮게 하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꼬라지 내고 딱 초딩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와서 뭘 어쩌자는 거야. 결혼했으면 네가 알아서 데리고 살아야지. 네가 새 사람을 만들든 네가 수발을 들고 살든 네가 알아서 할 일인데 왜 나까지 힘들게 하냐? 어머니도 책임이 있죠. 그렇게 아들을 키웠는데 제가 무슨 수로 새 사람을 만들어요? 저는 못해요. 그리고 그 인간이 나간 김에 저 그냥 헤어지려고요. 뭐라고? 헤어진다고? 네가 진짜 미쳤구나. 안 미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 아들이랑 살면 저 정말 미쳐서 정신병 걸릴 것 같거든요.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출산하고
제가 제정신일 수 있어요? 그렇다고 누가 도와주는 것도 아닌데. 그런 건 원래 친정 엄마가 하는 거야. 왜 너는 니네 엄마한테 할 말을 나한테 하니? 그러게요. 지금이라도 친정 부모님 도움 받아서 저 혼자 우리 아들 키우면서 잘 살아볼게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그렇게 키운 어머니 아들 평생 끼고 사세요. 너 정말 이럴 거야?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저도 얼마나 어머니한테 잘했는데요. 얘가 정말 한마디도 안 지고, 너, 니네 집에서 어른한테 그렇게 댐비라고 배웠니? 네, 저희 집에서 어디 가서 부당하게 당하고 살지 말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아니, 결혼은 동등한 건데 왜 저한테만 맞추고 살라세요? 어머님은 그렇게 사셨나 본데요. 저는 그렇게 못 살아요. 생긴 게 순하게 생겨서 그런 거 잘할 줄 알았더니 이제 보니 생긴 거랑 딴판이네. 잘난 내 아들이랑 살면 그 정도는 감수하고 살아야 하는 거 아니야? 글쎄요. 저도 어디서 빠지는 건 없어요. 그럼 그렇게 아시고 어머니 아들 이따가 퇴근하면 이혼 서류에 도장 찍을 준비하라고 전해주세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어요. 어차피 계속 핸드폰을 들고 있다고 해서 서로 좋은 소리 나올 일이 없으니 그냥 앞으로는 오는 전화도 받지 말자 생각해 번호도 차단시켜버렸는데 그제야 남편 놈이 쫄렸는지 바로 짐 싸서 집으로 기어들어왔어요. 물론 집안까지는 들어오지 못했죠. 제가 비밀번호를 바꿔버렸거든요. 그러자 밖에서 쿵쿵거렸고 그 소리에 아기가 놀래 경기를 하며 울기 시작했는데 저는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소리를 냅다 질러버렸어요. 그러자 그 인간이 전화를 걸어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더군요. 왜 갑자기 마음에도 없는 사과를 해? 아니, 내가 생각을 해보니 내 생각만 한 것 같더라고. 자기도 애 보느라 힘든데. 미안해. 내가 앞으로는 많이 도와줄게. 남의 애니? 도와주게? 됐고, 나는 이미 마음 정했고 조만간 이혼 서류 보낼 테니까 도장 찍어. 애는 앞으로 계속 내가 키울 거고 매달 양육비 100만 원씩 청구할 거야. 무슨 개소리야. 내가 왜 100만 원씩 줘야 하는데? 그래? 그럼 어디 법으로 해보자. 그리고 이 집은 어차피 내 앞으로 되어 있는 거고 자기가 낸 만큼 내가 현금으로 입금할게. 그럼 됐지? 어차피 반반 결혼이라 나눌 것도 집 말고는 없잖아. 아니, 누구 맘대로? 조만간 당신은 내가 볼펜 자루 남기지 않고 자기 집에 보낼 테니 염려 말고 내용 증명이랑 소장 보낼 테니 당신도 준비해. 정말 이럴 거야? 내가 뭘 잘못했어? 바람을 피웠어? 도박을 했어? 술 마시고 행패를 부렸어? 나는 이혼당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 그래? 꼭 그런 개차반 같은 이유가 있어야 이혼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지 잘못도 모르고 뻔뻔했던 거구나? 아니, 그렇게 살 거면 이혼하고 편하게 살지 왜 나랑 살려고 그래? 아, 손 하나 까딱하지 않으려고? 왜? 니네 엄마는 다 해준다며. 가서 니네 엄마랑 살아. 아니, 그건... 남편은 끝내 할 얘기가 없는지 제대로 말을 못했어요. 그런 남편을 보고 어찌나 통쾌하든지. 그게 너의 문제라고. 저는 마지막 쐐기를 받으며 전화를 끊었는데 사실 그동안도 이혼하기 위해 여기저기 알아보고 물어보고 나름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결심이 섰었기에 친정 부모님께도 이 사실을 얘기했고 급한 대로 친정에 돈을 빌려 남편한테 집에 들어간 전세 보증금 중 남편이 냈던 금액이랑 남편이 낸 이자 등을 정리해 입금해줬는데요. 알타니가 쏙 하고 빠진 기분이 들어 좋았어요. 대신 친정 부모님에게는 죄송한 마음뿐이었는데 그동안 일을 하고 계셨던 저희 엄마는 속상해하시며 하던 일을 그만두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애를 봐주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어찌나 죄송하던지 고맙다는 말도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조금만 더 하면 정년을 채우고 명예롭게 은퇴하실 텐데 제가 불효를 저지르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래서 아니라고 하는 데까지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저희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이미 사직서 냈고 앞으로 너를 위해서는 이게 맞아. 나는 그래도 신서방이랑 둘이니까 알아서 하겠거니 했는데 오히려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가 왜 미안해? 나는 이럴 생각까지는 아니었는데. 아니야, 괜찮아. 엄마도 이번 기회에 우리 손자 옆에 끼고 행복한 시간 좀 보내야지. 이런 날이 언제 또 오겠어? 그래도 너무 미안해. 됐다니까. 부모 자식 간에 뭐가 그렇게 미안해? 됐네요. 이제 우리 연우 걱정하지 말고 너는 복직 준비나 해. 회사는 계속 다닐 거야? 신서방이랑 소송한다며 안 불편하겠어? 불편하지. 그래도 내가 죄 지은 게 없는데 피하는 건 이상하잖아. 나 보란 듯이 회사도 다니고 소송도 할 거야. 그래, 칼을 뽑았으면 제대로 휘둘러야지. 엄마는 너 걱정 안 해.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아빠한테도 너무 미안하고. 네 아빠는 말도 마. 그런 놈인 줄도 모르고 사위라고 예뻐한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겠다고 요즘 수양하러 새벽마다 뒷산 간다. 엄마도 아빠도 너만 행복하면 돼. 저는 그렇게 든든한 지원을 받으며 본격적인 소송에 들어갔어요. 소문이라는 게 어찌나 무섭던지 제가 복직하니까 별 이상한 소리를 다 들었는데요. 남편님이 벌써 지가 유리한 쪽으로 소문을 내고 다녔더라고요. 자기는 저를 너무 사랑하는데 제가 아이 낳고 히스테리에 산후 우울증까지 와서 아무런 책임도 없는 자기한테 이혼하자고 했다고 저를 정신병자로 만들어놨는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소문은 소문으로 잠재워야지 그게 맞잖아요. 게다가 저는 할 얘기도 많으니 사람들 귀가 아주 재밌어 죽겠다는 데 몰려들었는데 역시나 여자들은 가난 아이를 두고 중고거래 심부름을 시켰다는 것에 분노했어요.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러거나 말거나였죠. 그리고 끈질긴 소송이 계속되었는데 남편은 계속 자기는 이혼하고 싶지 않다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혼하지 않으려면 정확히 집안일 반반, 육아 반반에 자기 일은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걸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는데 그 인간이 판사님 앞인데도 그런 게 어딨냐며 자기는 못한다고 하더군요. 그 말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사실 알겠다고 무조건 하겠다고 하면 저는 그걸 믿지도 못할 뿐더러 더 골치만 아파질 거였는데 제가 또 한다면 하는 성격이라 자기 딴에는 거짓말을 하면 추후에 자기가 더 피곤해질 것 같아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이유가 어찌됐든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저는 그냥 응석 빠진 남편이랑 더는 살기 싫었는데요. 알고 보니 그 인간이 이혼 못하겠다고 버틴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저를 사랑해서는 절대 아니었고요. 양육비를 주기 싫었던 거였는데 남편 측에서 먼저 양육비를 달라고 하지 않으면 이혼할 의사가 있다고 했거든요. 그 말을 듣는데 화가 나다 못해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이 인간은 아빠 될 자격이 없는 그야말로 초딩이었는데 괜히 내 아들이 저런 아빠를 만나 상처받게 되는 게 아닐까. 제가 너무 미안했어요.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양육비 필요 없으니 우리 앞에 죽을 때까지 나타나지 말라고 하고 싶었는데 마음 한편에서는 끝까지 받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평생 자기 몫의 책임이라는 걸 모르고 지 좋은 것만 남의 손 빌려 편하게 산 놈이었는데 이번 기회에 안 되는 것도 있다는 걸 제대로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 덕에 소송이 1년이나 걸렸는데 결국엔 제가 이겼죠. 정말 힘들게 이겼어요. 대신 저는 뭐 하나 양보한 게 없었는데
남편은 양육비를 깎아달라고 저에게 호소했지만 제가 미쳤나요? 제 아들 돈을 제가 왜 깎겠어요? 그리고 소송할 때는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던 시부모님이 자기 핏줄 어쩌고 하면서 아이를 내놓으라고, 그리고 양육비는 네가 주라고 하셨는데 저는 아빠 같지 않은 남편한테 애를 줄 수 없다고 딱 잘라 거절했어요. 아무리 소송이 길었어도 남편은 자기가 아들을 키우겠다고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뭘 믿고 제가 아들을 보낼 수 있나요? 저는 절대 못 준다고 하려거든 법으로 하라고 했네요. 그러자 시부모님은 거기까지는 엄두가 나지 않는 건지 별다른 연락이나 소식이 없었는데, 그렇게 소송이 끝나니 회사에서도 제 말이 다 맞았다며 남편을 외면하기 시작했어요. 그러게 왜 없는 소리는 하고 다녀서 자기 무덤을 파는지. 저는 그 후 보직 변경을 신청해 다른 부서로 옮기게 되었는데, 아무리 제가 다른 부서로 이동을 한들 소문은 끝나지 않았죠. 그리고 일부러 저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어요. 애당초 저는 거짓말한 게 없었고 누구보다 이혼이 부끄럽지 않았기에 상관없었는데 남편은 아니었나 보더라고요. 제가 부서 이동하고 한 5개월 정도 됐을까? 남편은 자기 의사로 퇴사를 했고 어디 다른 곳으로 이직이라도 하나보다 생각하고 말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도 아니었더군요. 회사 다니는 게 힘들고 싫었던 거예요. 전에는 자기 이미지 잘 구축해 회사 다니는 게 싫지 않았는데 이젠 이미지고 나발이고 건질 것도 없고 다른 사람한테 평소처럼 미안한데 이것 좀 해달라고 말할 사람도 없으니 힘이 들었나 본데, 저런 사람이 어떻게 대학을 다니고 회사에 입사를 했는지 심히 미스터리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혼한 것과 별개로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엄마가 되었다는 책임감에 열심히 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저는 시어머니처럼 저희 아들을 반푼이로 키우지 않을 겁니다. 저희 아들도 어른이 되면 누군가의 연인이자 남편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남의 집 귀한 딸 고생시키지 않도록 정말이지 단단히 키우고 싶은 마음인데, 제가 당한 것도 있다 보니 아들이 좀 힘들겠지만 빡시게 키워볼 생각이에요. 하우대만 멀쩡한 건 정말 아무 소용 없더라고요. 중요한 건 인간 됨됨인데 저는 생각과 가치관이 멋진 그런 남자로 제 아들을 키워낼 생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제가 더 강하고 씩씩하게 열심히 살아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다 늙어서 누구처럼 다 큰 아들 떠안고 살지 않죠. 시어머니는 그 인간이 퇴사하고 저한테 딱 한 번 연락한 적이 있었는데 자기 너무 힘들다고 지금이라도 마음 바꿀 생각이 없냐고 하셨어요. 정말 웃기지 않나요? 자기 힘들다고 이혼한 며느리한테 전화를 하다니요. 그만큼 당신 힘들다는 소리겠죠. 그리고 그 연락으로 남편이 양육비 주기 싫어서 일도 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참, 이리 보나 저리 보나 한심한 인간입니다. 저런 인간을 한때는 너무 사랑했다니 저도 사람 보는 눈을 키워야 할 것 같아요. 뭐 덕분에 시어머니만 힘들게 생겼죠. 다 큰 아들 먹여 살리셔야 할 테니까요. 아니 어쩌면 지금도 그 아들이 당신의 노후 자금을 갉아먹고 있을 텐데 부디 지금의 과오가 당신들이 오냐오냐 떠받고 아들을 키운 대가라는 사실을 아셨으면 좋겠네요. 아울러 이젠 전남편이 된 그놈도 평생 지질이 궁상으로 살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뭐 지금도 충분히 지질이 궁상이지만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였어요. 현재는 워킹맘으로 정신없이 바쁜 생활을 하고 있지만 날로 날로 한 뼘씩 자라는 아들을 볼 때면 너무 행복합니다. 작게 태어나 늘 걱정이 많았는데 엄마 걱정하지 않도록 잘 커주는 우리 아들이 평생 무탈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여러분 곁에는 좋은 일만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며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